네,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. MBM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2차 전지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네.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다. 이게 지난주에도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2차 전지였던 힘을 지금 그 힘이 반도체로 나눠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제 좀 바닥에 있던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죽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상승 섹터가 그 전까지는 몇 개 없었다면은 이제는 그 섹터가 좀 많아지면서 좀 더 쉬운 그런 장세가 되고 있죠. 은행 리스크도 좀 일단화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남은 3월 달도 마찬가지지만 4월 달에 CPI가 더 꺾인다면은 시장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주도주 놓치면 안 될 것 같고요. 자, 오늘도 지금 2차 전지에서 그 수급이 조금만 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급등하고 있는데 또 주도주로 올라설 종목 오늘도 두 가지 핵심적인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좀 해외에서 은행 이야기가 좀 잠잠해지니까 네. 우리가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때 대장주를 또 잘 봐야 됩니다. 어떤 종목이 그 대장으로 시장 상승과 함께 나타날 수 있을지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해 볼까요? 네.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이오, 네. 어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왔고요. 오늘 아침에 또 갭상 출발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네.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올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반도체가 급등하는 이유인데 제이오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이 탄소 나노튜브를 생산하면서 작년이 300톤 규모였는데 이번 연도에 1000톤, 그다음에 2025년도에 3000톤 10배가 늘어납니다. 그만큼 지금 이 탄소 나노튜브에서는 또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미국의 IRA가 공개되는 목요일까지는 제가 볼 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. 오히려 어제도 제가 좀 이 불안해서 관점 말씀드렸었는데요. 오히려 조정 나왔을 때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좀 급등이 나왔던 건데요. 조정 시 매수 관점 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 한 일주일 안 된 것 같은데 아모그린텍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 막힙니다. 2차 전지가 올라가다 막히니까는 못 가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올라가는 가고 있죠. 제 생각에는 오늘 에코프로와 움직임,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움직임 봤을 때 내일은 다시 2차 전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모그린텍이 그 주인공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실제로 그 NFP 레시피 갖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지금 테슬라에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멕시코에 이제 이 기가 팩토리를 또 만들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일단 이번 주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오히려 지금 요 가격대도 매수 관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빨리 이쪽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좋은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수급이 살짝 이동하고 있다. 그럼 오늘은 2차 전지보다는 이동한 수급의 방향에 맞춘 종목입니까? 그렇죠.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한덕의 덕분에 공략주 키워드부터 볼게요. 네. 에코프로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겠느냐.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LNF 어제까지는 LNF가 또 대장주 역할을 했었고 오늘은 누가 과연 그 빈자리를 채울까요?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제2 에코프로에서 LNF 말씀드렸고 급등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어제하고 오늘 보시면 에코프로 관련주 못 가는데 시장 올라갑니다. 이 얘기는 에코프로의 수급들이 나빠져 나오면서 이게 지금 반도체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 빈자리를 반도체가 채우고 있는 건데 네. 우리가 또 대장주로 매수를 해야겠죠. 어쨌든 반도체가 왜 올라가는지 명분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명분을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.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속속 우리나라 이 용인 클러스터로 오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도 용인 클러스터에 300조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고요. TSMC는 대만에다 또 이 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짓겠다라고 발표한 건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지금 이 글로벌 장비 업체에 몰려오고 있는데 이 정부의 그 장비 업체 투자 유치가 적극적이다.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이제 대장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와 협력 관계도 되게 좋을 수밖에 없고요. 미국이 중국을 좀 또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대한 활로가 막히면서 그 대안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글로벌 반도체 장비 1등 기업이죠.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또 우리 그 수원과 용인을 메모리 장비 이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 용인이 유력하다고 하죠.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용인을 지금 우리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첨단 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. 여기에
글로벌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 반도체 공부하신 분들은 ASML 다들 아시겠죠? 노광 장비를 만드는 ASML인데 이 ASML 같은 경우는 이제 유일하게 노광 장비를 만들기 때문에 삼성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구매하는 입장인데 서로 구매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. 이 ASML도 우리나라에 이제 2,400억 투자해가지고요. 경기도 화성에 신사옥하고 부품 제조실 제조실 짓고 있고 미국의 램 리서치 같은 경우도 지난 4월달에 경기도 용인에다가 이 R&D 센터를 개소했죠. 그런 관점에서 국내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적절 유치하고 있고 이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핵심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장비업체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. 과연 이러한 정책 지원 그리고 기업의 지원 또 수요 증가. 그렇죠.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오늘은 반도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공략주는요. TFE. 오, 네. 생소한데요? 요새 반도체 종목들 보시면 네. 우리가 알고 있던 종목들은 쭉 빠져가지고 바닥이지만 매물이 많다 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. 근데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매물이 없다 보니까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급등하고 있잖아요. 네. TFE도 이제 상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물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매물이 없는 걸 떠나서 이 TFE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부품과 솔루션을 같이 공급하는데 부품과 솔루션을 같이 공급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요가 상당히 좀 많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부품에서 테스트 소켓, 테스트 보드, 그다음에 버닝 보드하고 이 COK라고 하는 체인지 오버 키트가 있는데 이 네 가지 부품을 모두 공급하는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TFE밖에 없고요. 여기다가 반도체 테스트 토탈 솔루션까지 같이 공급하는 건데 이 DDR5 테스트 소켓을 비롯한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핵심 솔루션을 공급하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턴키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이 용인에 투자하는 거, 그다음에 TSMC가 또 80 투자하는 것도 다 지금 파운드리 공정 만드는 거잖아요. 미세 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상당히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면 될수록 이 테스트 기업들의 부품 단가가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미세 공정이 더 심화되면 될수록 테스트 기업들의 부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영업이익이 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지금 TFE 같은 경우는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둘 다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둘 다 아우르는 그런 어떤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세 공정도 그렇고요, 이 패키지도 그렇고, 그다음에 우리의 강점은 메모리, 그다음에 삼성이 이제 1등하기 위한 비메모리까지 다 잡고 있다는 거죠. 그런 관점에서 신규 상장주라서 매물도 없고 좋은 내용 갖고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TFE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. 3개월 좀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가를 쭉 보시면은 매물이 많이 없고요. 중요한 건 공모가가 1,500원인데 공모가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. 그만큼 저평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아마 공모가가 전 고점이라서 요거를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런 관점에서 이 TF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공모가인 1,500원까지를 제가 목표가 한번 잡아드릴 거니까 이때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8,700원으로 어제 정도의 가격대를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TFE가 바로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. 목표 주가는 1,500원, 손절 가격은 8,700원 제시했습니다. 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반도체일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될까요? 키워드부터 볼게요. 반도체 이어서 디스플레이, 실제로 오늘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LG 디스플레이를 필두로 많은 디스플레이주들이 오르고 있어요.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오늘 많이 오르는데 네.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. 맞아요. 오늘 좀 많이 오른 건데 네. 어쨌든 반도체에도 지금 대기업 투자가 들어가는데 디스플레이도 지금 정부의 투자부터 삼성과 LG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. 꼭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. 네. 일단 지금 정부가 첨단 디스플레이 단지로 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다라는 건데 아산시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계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으로 바꾸겠다. 이것을 지금 이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문난 건데 아직까지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정부 측이 확인해 보니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라고 하는 건데 다음 주에 발표할 걸로 봅니다. 그래서
즉 유닛이 어쨌든 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. 그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첨단 디스플레이 공장을 만드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 발표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로 살아있다. 근데 여기 지금 삼성이 5조 원대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한 겁니다. 삼성이 8.7세대 이 OLED 생산 라인에 많게는 5조 원대 투자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이 TV용 대형 LCD가 지금 중국이 잠식하다 보니까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OLED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추격하고 있는 건데 그 중국의 추격을 좀 저지하기 위해서 삼성의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오늘 발표한 건데 LG 디플이 LG전자한테 1조 원 차입하기로 했다. 돈을 빌리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 이 돈을 빌려가지고요. 지금 OLED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운영자금 확보하겠다는 것은 결국 LG 디플레이도 IT용 8세대 OLED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러면 삼성에 투자하고 LG 디플이 투자하고 정부가 또 이 첨단 산업단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다음 주 발표 나오고 이런다면 이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들은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좀 강세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이제 헤드셋 나온다고 하잖아요. 임원들이 또 시연했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 또 그 외에 앞으로 삼성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렇죠. 오늘장 더 탄력을 받고 있는 디스플레이주인데요. 과연 우리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봐야 될까요? 오늘의 공략줄 보시죠. 코세스를 갖고 오셨어요.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, 맞아요.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만은 실제로 이제 그 OLED 장비에 들어가면서 네. 이 LG 디플과 삼성 디플과 또 연관이 가장 큰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래는 레이저 가공 장비를 만드는 건데 이 코세스가 리페어 장비를 삼성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 삼성향 OLED 장비 정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해가지고요. 지금 핵심 장비 제작 기술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는 마이크로 LED거든요. 그 마이크로 LED 수율을 올려주는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리페어 장비입니다. 이 리페어 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국내에서 그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또 제작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지금도 현재 그 중국에다가 삼성에 공급하고 있지만은 중국 기업에 또 이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 삼성이 OLED 투자를 진행하고 LG 디플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XR기가 지금 애플에서 이제 어제 또 임원들이 이제 시연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면은 이쪽의 종목들 우리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코세스를 일단 요 OLED 관련주에서 좀 대장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 오늘 선익 시스템 상한가 들어갔고요. 나무가 또 그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건데 코세스가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좀 돌파를 시도했죠. 전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살짝 윗골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요 매물 소화만 된다면은 주가를 길게 봤을 때 코세스가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거든요. 근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나 그 삼성향 OLED인데 이 코세스 같은 경우도 삼성향 OLED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코세스를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코세스는 일단 목표가를 14,500원까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12,000원. 그래서 그 목표가는요. 이게 제가 아침에 원고 보내갖고요. 15,000원으로 수정할게요. 좀 더 올려보겠습니다. 네. 목표가는 15,000원 상향 조정하고 손절가만 12,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종목은 코세스였습니다. 목표 주가 15,000원으로 다시 상향 조정했고요. 손절가는 12,000원입니다. 그 외 시장의 이야기는요? 네, 지금 2차 전지도 좋지만은 네. 반도체 기업도 놓치면 안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렇죠. 안 올라간 반도체 기업도 상당히 많은데 4시 시작하는 우리 방송 반도체 기업도 분석해 드릴 거니까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.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그 네이버 밴드에서도 최현덕 매니저 검색하셔갖고 관련 데이터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현덕이 덕분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.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